강동수는 주름진 손으로 식탁 위의 고등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마리였죠. 은퇴 후 첫 가족 식사였지만 식탁에는 웃음보다 침묵이 더 짙었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한 그에게 이 작은 고등어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의 구비구비를 함께 헤쳐온 동반자와도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내일 도시락용으로 남겨둔 건데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동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50년 넘게 고기를 잡아온 내가 이제 집에서 한 마리 고등어도 못 먹나? 동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쓸모가 있지? 아들 현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또 시작이세요? 은퇴하셨으면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과거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동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달그락거렸죠. 눈가에 맺힌 분노와 슬픔의 물기를 감추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든 평생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오래된 가방을 꺼내 몇 벌의 옷을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그의 뒤로 가족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마음은 먼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포항행 버스 안 차창에 비친 늙은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던 단단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주름과 흰 머리카락만 가득했어요. 버스가 포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죽도시장 앞에 서자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젊은 시절 활기 넘치던 이곳에서 동수는 수많은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그가 기억하는 그곳이 아니었어요. 닫힌 상점들, 썰렁한 통로, 희미하게 남은 비린내만이 과거의 영광을 증명할 뿐이었죠.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경비원의 목소리에 동수는 흠칫 놀랐어요. 시장은 이미 문 닫았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동수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경비원은 한참 동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혹시 잘 곳이 필요하세요? 사무실에 간이 침대라도 쓰시겠어요? 동수의 눈에 어렴풋이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 아니면 쓸쓸한 마지막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그는 오랜 친구인 바다 냄새를 맡으며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해가 죽도시장의 지붕 위로 떠오르자 동수는 이미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시장 사무실간이 침대에서 뒤척이다 새벽녘에 일어나 스스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경비원 박 씨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고마워하며 커피 한 잔을 건넸죠. 이렇게 일찍 일어나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니 고맙습니다. 동수는 빗자루를 쓸며 대답했어요. 평생 새벽 4시면 일어났는데 이젠 몸에 밴 습관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지. 시장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동수는 죽도시장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바닥 타일은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상점 간판들은 색이 발해 있었죠. 한때 생선 비늘처럼 반짝이던 이곳이 이제는 버려진 조개 껍데기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10시가 되자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동수처럼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체념이 깃들어 있었죠.
손님은 듬성듬성 보였고 대부분 단골로 보이는 노인들 뿐이었어요. 요즘은 대형마트에 다 뺏겨서 말이야. 고등어를 손질하던 김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발길도 안 돌리고 동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없이 고민하고 도전했던 습관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박 씨가 동수를 불렀어요. 어르신, 시장 상인회에서 야간 경비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가 어제 어르신 얘기를 했더니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와보라고. 동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르신 같은 분이 오히려 믿음직하다고 하셨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시장 안에 있는 작은 방도 쓰실 수 있고요. 그날 저녁 동수는 상인회 회장인 최 씨를 만났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 씨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수산업 쪽에 계셨다고요? 최 씨가 물었습니다. 네, 50년 넘게 포항에서 고기잡이 배를 몰았어요. 은퇴하기 전까지는요. 동수가 대답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예요. 월급은 동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있을 곳과 할 일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날 밤 동수는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동수의 눈에는 마치 보물 창고처럼 느껴졌어요. 침대 옆 벽에 달력을 걸고 그 위에 빨간 펜으로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자. 동수는 중얼거렸어요. 밖에서는 바다 향기를 실은 바람이 죽도 시장의 오래된 지붕 위로 다음 날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며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동수는 이미 죽도 시장의 리듬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밤에는 경비를 서고 아침에는 자발적으로 청소를 도왔으며 낮에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죽도 시장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녁마다 버려지는 수산물이 너무 아깝습니다. 동수가 상인의 원래 모임에서 말을 꺼냈어요. 10여 명의 상인들이 모인 자리였죠. 신선도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충분히 활용할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문어를 파는 박 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동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녁 시간에 통큰 할인 이벤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버릴 바에야 싸게 팔아서 새로운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시장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홍어를 파는 이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돈이 없어서 싼 걸 찾잖아.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싸게 팔면 우리만 손해지. 그냥 지금처럼 가는 게 나아. 한 상인이 말했고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수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포항의 바다 프로젝트. 단순히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각 어부와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아 파는 방식이었죠.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야기에 돈을 지불합니다. 동수는 다음날 최 회장을 찾아가 설명했어요. 우리 시장 상인들 각자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아서 판다면 그건 대형마트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최 회장은 회의적이었지만 동수의 열정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듯 했어요. 좋아요. 우선 작게 시작해 봅시다. 이번 주말에 당신 말대로 포항의 바다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죠. 첫 주말 이벤트는 겨우 5개 점포만 참여했습니다. 동수는 직접 종이에 각 상인의 이야기를 써서 상품 옆에 붙였어요. 포항 앞바다에서 30년간 문어만 잡아온 박성철의 당일 조업 문어, 시할머니에서 외할머니, 어머니를 거쳐 내가 이어받은 4대째 홍어집 같은 문구들이었죠.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몇몇 젊은 손님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이야기가 담긴 수산물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거야. 동수가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야기와 경험을 사는 거지. 그 주 상인의 모임에는 10명이 넘는 상인들이 참석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동수의 제안에 반대했던 상인들도 이번에는 조금 더 귀를 기울였죠. 다음 주엔 우리 가게도 참여해보고 싶네요. 소라를 파는 김 씨가 말했습니다. 동수의 눈에서 빛이 번쩍였어요. 작은 불씨가 점점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작은 방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메모했어요. 어부들의 삶을 담은 사진전, 포항 바다 이야기 책자, 죽도시장 체험 프로그램. 죽도시장을 위한 동수의 꿈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죽도시장은 평소보다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 입구에 새로 설치된 포항의 바다 코너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이제는 거의 모든 상인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죠. 동수 아재, 이거 보세요. 25살의 청년 지우가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죽도시장 인스타그램 계정이 열려 있었고 팔로워 수가 2,000명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지우는 2주 전 대학에서 마케팅을 공부하던 학생으로 우연히 죽도시장을 방문했다가 동수의 프로젝트에 매료되어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짜 이야기에 목말라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의 삶과 경험이 담긴 이야기요. 지우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올린 문어집 박 할아버지 영상이 벌써 조회수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동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나는 이런 인터넷 세상은 잘 모르지만 내가 도와주니 정말 든든하구나. 지우의 참여로 죽도시장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어요. 동수의 경험과 지혜, 지우의 젊은 감각과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어부의 이야기 코너가 열렸고 동수가 직접 해설사가 되어 방문객들에게 바다와 어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젊은이들은 바다를 그저 놀러가는 곳으로만 알아. 하지만 바다는 우리의 삶이고 역사야. 동수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서 빛나는 눈빛은 마치 옛 시절 거친 파도와 싸우던 젊은 어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들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그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꺼이 나누고 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지유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직접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수 아재 덕분에 요즘 장사가 훨씬 나아졌어. 홍어집 이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제는 젊은 손님들도 많이 오고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지. 동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만 가슴속에서는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그가 죽도 시장에 온 지 이제 2달. 처음에는 그저 잠자리를 구하러 왔을 뿐인데 이제는 시장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유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동수 아재, 죽도시장 축제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음식, 문화, 그리고 바다의 역사가 함께하는 축제요. 포항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모두 초대하는 거죠. 동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 상인들에게 한번 제안해 보자. 상인의 회의에서 지유의 축제 제안은 뜨거운 호응을 얻었어요. 최 회장은 심지어 시청에 지원금을 요청해 보겠다고 나섰고 다른 상인들도 각자의 역할을 자원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최 회장이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모두 동수 씨 덕분이죠. 모두의 시선이 동수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에는 자랑스러운 빛이 맺혔어요.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것 같은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곳에서 그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 밤 동수는 자신의 방에서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어요. 각각의 동그라미는 그가 죽도시장에서 보낸 하루하루 그리고 조금씩 변화해가는 시장의 모습을 의미했습니다. 죽도시장 축제를 열흘 앞둔 어느 날 동수는 커피를 마시며 지유와 축제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도 관심을 보여 인터뷰를 요청해 왔고 포항시에서도 소정의 지원금을 약속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동수 아재, 이 사진 어때요? 축제 포스터에 넣으려고요. 지유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동수가 시장 상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찍었지? 동수가 물었어요. 지난주 어부의 이야기할 때요. 아재가 고기잡이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동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동수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돌아보니 그의 딸 미경이 서 있었어요. 35의 미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동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게 웬일이냐? 어떻게 알고 왔니? 미경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뉴스 기사였어요. 죽어가던 죽도시장에 새 숨결을 불어넣은 은퇴한 어부의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동수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왜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집에서 그냥 나가버리시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수는 딸을 바라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없는 게 더 편했을 텐데 뭐하러 찾아왔니?
지우는 상황을 눈치채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미경은 아버지 앞에 앉았지만 둘 사이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세요, 아버지. 어머니도 많이 아프세요. 동수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해졌어요. 난 여기서 할 일이 있다. 지금 죽도시장 축제 준비 중이야. 미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를 떠나서 여기서 새 인생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대답 대신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바쁘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미경은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동수는 그날 내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축제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밤이 되어 순찰을 돌던 중 시장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년 둘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화재 위험이 있어요. 청년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담배를 땅에 비벼 껐지만 동수가 돌아선 후에도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동수는 불안한 마음에 그날 밤 평소보다 더 자주 순찰을 돌았어요. 새벽 3시 동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들려온 펑 소리와 함께 시장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밖으로 뛰쳐나가니 시장 한쪽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즉시 소화기를 들고 달려갔지만 이미 화염은 너무 커져 있었어요. 119에 신고했습니다. 다른 경비원인 정 씨가 외쳤습니다. 동수는 불길 속에서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박물관 코너, 축제를 위해 준비하던 죽도시장의 역사 자료와 사진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00년이 넘는 시장의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정 씨가 외쳤지만 동수는 이미 연기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열기와 연기가 그를 덮쳤지만 동수는 박물관 코너에 도착했어요. 손으로 감싸 자료들을 모으던 중 한쪽 구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시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물전 주인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박 할아버지. 동수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미 연기가 자욱하게 차오르고 있었고 열기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한 손으로는 역사 자료가 담긴 가방을, 다른 한 손으로는 박 할아버지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박 할아버지는 간신히 눈을 떴지만 연기 때문에 기침을 멈추지 못했어요. 동수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 박 할아버지의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출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때 천장에서 불타는 목재 한 조각이 떨어져 동수의 등을 강타했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그는 박 할아버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출구에 도달했을 때 소방관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빨리 구급차. 화상 환자입니다. 동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동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요?
동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세요. 하지만 선생님은 심한 화상을 입으셨어요. 특히 등과 양팔이 심각해요. 동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박 할아버지는 무사했어요. 하지만 곧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죽도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날 오후 지우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눈가가 붉어진 채로 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재,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했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됐니? 동수가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가 불에 탔어요. 하지만 소방서에서 빨리 출동해서 더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곧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SNS 게시물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죽도시장을 살리자 포항의 보물을 잃을 수 없다. 영웅 할아버지. 시장을 응원합니다.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요. 아재가 박 할아버지와 시장 역사 자료를 구한 이야기가 뉴스로 나갔어요. 지금 전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복구 지원금도 모이고 있습니다. 동수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동이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실에는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들은 물론 포항시장님도 찾아왔고 심지어 여러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모두가 동수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했어요. 가장 놀라운 방문객은 동수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내 영숙과 아들 현우, 며느리 수진, 그리고 딸 미경이 함께 병실을 찾아왔어요. 영숙은 동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양반.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했어요? 동수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냥 지켜야 할 것이 있었어. 현우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동수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얼어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지 죽도시장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이유였다는 것을요. 병원에서의 일주일은 동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매일 새롭게 찾아오는 방문객들과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에 그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죽도시장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아버지, 이건 어떠세요? 미경이 노트북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죽도시장 다시 서기 캠페인 웹페이지가 열려 있었어요. 모금액이 이미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동수는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미경이가 시작했어요. 영숙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거든요. 그 실력을 발휘한 거지. 미경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뭔가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캠페인을 만들었죠. 동수는 미경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마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우와 최 회장이 들어왔어요. 지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동수 아재, 좋은 소식이에요. 포항시에서 죽도시장 복구를 위한 특별 지원금을 승인했대요. 최 회장도 희색이 만면했어요. 게다가 건물 소유주들도 재건축에 동의했습니다. 더 안전하고 현대적인 시설로 만들면서도 전통적인 시장 분위기는 유지하기로 했어요. 동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불이 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니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시장 한켠에 걸면 어떨까요? 죽도시장의 수호자로요. 동수는 얼굴을 붉혔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건 부끄럽지. 좋은 생각입니다. 최 회장이 즉시 동의했어요. 강동수 씨가 없었다면 우리 시장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화재 구조가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요. 현우가 갑자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동안 대화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던 그였죠. 아버지, 사실 저희가 의논할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우에게 향했어요. 그는 긴장한 듯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와 우리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수산업체요. 동수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 너는 항상 그 일이 힘들고 구시대적이라고 했잖아.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한 길만 찾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시장에서 보여주신 열정을 보고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이 사라지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동수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이 일었어요. 수십 년간 물려주고 싶었던 것을 이제야 아들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도시장에 작은 가게를 열어볼까 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 오빠가 잡아온 생선으로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파는 곳이요. 영숙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같네요. 병실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동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고 그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바다와 오늘의 바다는 같지만 또 다르듯 그의 삶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퇴원을 이틀 앞둔 날, 동수는 아내와 함께 병원 정원을 천천히 거닐었어요. 다리는 아직 불편했지만 맑은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영수가 내가 집을 나간 것 미안하다. 동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영숙은 동수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신이 은퇴 후에 겪는 어려움을 내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동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함께. 여름이 지나고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토요일, 새롭게 단장한 죽도시장의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포항의 심장, 죽도시장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수는 가족들과 함께 맨 앞줄에 서서 테이프 커팅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와주세요. 시장님이 동수를 단상으로 초대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동수는 쑥스러운 듯 단상에 올랐습니다. 시장 안팎으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는 시장 가장자리에 새로 만들어진 포항의 바다 이야기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불길 속에서 구해낸 역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죽도시장의 수호자 마이너스 강동수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동수가 마이크를 받아 말했어요. 그저 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었을 뿐인데. 그의 말은 큰 박수 속에 묻혔습니다. 지금의 죽도시장은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불에 탄 건물들은 더 안전하고 현대적인 구조로 재건축되었고, 각 상점마다 상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포항의 바다 프로젝트는 이제 시장의 공식 브랜드가 되었어요. 테이프 커팅 후 동수는 가족들과 함께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수진이 오픈한 바다의 식탁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현우는 새로 정비된 부두에서 출발하는 어선에 관한 설명을 방문객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5살 손자 민우가 동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시장 중앙 광장에 설치된 대형 수족관 앞이었어요. 그 안에는 포항 앞바다에서 잡히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멋지구나. 동수는 손자를 안아 올려 수족관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건 전부 할아버지가 평생 봐온 바다 친구들이란다.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물고기처럼 바다에서 살았어요? 동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지. 할아버지는 바다 위에서 평생을 보냈단다. 언젠가 너도 데리고 가줄게. 시장 한켠에서는 지우가 젊은 봉사자들과 함께 SNS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시장의 다양한 모습을 촬영해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우는 동수를 발견하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들은 수진의 가게에 모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싱싱한 회와 해산물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젓가락으로 잘 익은 갈치를 동수의 그릇에 집어주었어요. 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동수는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 아들, 며느리, 딸, 손자, 그리고 이제는 죽도시장까지 모두 그의 가족이 되었어요. 처음 집을 나섰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결말이었습니다. 오후, 동수는 작은 수산물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동순의 바다 이야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와 가족들이 그를 위해 마련해준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그는 직접 고른 수산물을 판매하고 방문객들에게 바다와 어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첫 손님 왔습니다. 미경이 외쳤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죽도 아재 가게인가요? 동수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싱싱한 고등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등어의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SNS에서 할아버지의 바다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다고 들었거든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열대 위에 고등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고등어는 말이죠.
새벽에 포항 앞바다에서 잡혀 여기까지 온 여행자예요. 바닷속에서는 이렇게 헤엄치는데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커졌어요. 동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팔고 있는 것은 단순한 생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평생 바다와 함께한 그의 경험, 죽도 시장의 역사, 그리고 포항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동수는 시장 입구로 나와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멀리서 어선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바다의 냄새, 시장의 활기, 가족의 따뜻함, 모든 것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 미경이 그의 옆에 와서 물었어요. 동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아주 좋다.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그는 다시 시장을 바라보았어요. 어제의 바다가 오늘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내일의 미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수의 인생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